같은 사이즈 기준으로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견적이 다 상이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랑이언입니다. 지난주에 프리랜서에 대하여 1편을 업로드하고 보니까 제가 평소에 그렇게 말을 더듬거리고 손을 막 이렇게 어수선하게 행동하는지 처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를 정면에 두고서 이렇게 찍는 게 어색해가지고 시선 처리도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오늘 최대한 신경 써서 거슬리지 않게 우선 오늘은 프리랜서 어떻게 수익을 내나요? 라는 주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다른 프리랜서 분들도 개개인마다 수익을 내시는데 영업 비밀이나 노하우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그 다양한 방향이나 내지는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일 뿐이니까 프리랜서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해야 되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정도의 참고용 영상으로만 봐주세요. 일단 저는 처음에 재능마켓이라고 해서 전문가와 의뢰인들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저 같은 개인 회원도 가입만 하면 그곳에서 결제창을 열 수도 있고, 그리고 의뢰인들이 그 결제창을 통해서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끔 결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는 마켓의 형태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판매자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가지고 판매자가 물건을 올려두면 쇼핑하는 분들마다 필요로 하는 상품을 검색해가지고 찾아서 구매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를 고르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그곳에 이제 판매를 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제 포트폴리오를 등록을 하고, 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의뢰인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제게 메시지를 주면 그걸 같이 이제 그 사이트 내에서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등록을 하고 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며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 재능마켓의 장점은 의뢰인에게도 장점이 있고 저 같은 판매자한테도 장점이 있는데, 일단 의뢰인은 디자인 업무를 위해서 따로 인력을 뽑지 않아도 필요한 때만 외주를 맡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저 같은 서비스 판매자는 노트북이랑 마우스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어도 어딜 가서도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365일 시간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여행지에 가서 일을 처리한 적도 있고, 평일에 팽팽 놀다가 주말에 일을 몰아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변 친구들이 제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판매를 한다라고서 얘기를 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판매하냐, 그거 불법 아니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저 같은 프리랜서도 사업자와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직하게 하고 있고 세금도 다 내고 있습니다. 이건 탈세 이런 거를 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할 수 없도록 해당 중개 사이트들에서 매 분기마다 전문가들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 재능마켓에 서비스를 등록하기 전에 가장 또 궁금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제작 단가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작 단가를 처음에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혼란스러웠거든요. 일단 이 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재능마켓이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판매 수익을 내고 있는 사이트는 크몽, 오투잡, 재능넷, 재능아지트 이렇게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을 텐데 저는 일단 이 4가지 사이트 이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처음 가입을 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등록을 하고 가격 단가표를 정리해서 올려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가격 단가표라는 게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디자인 제작물 자체가 사실은 같은 사이즈 작업물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요소나 작업 난이도가 굉장히 간단하고 소요시간이 금방 할 수 있는 작업인 경우가 있고, 반면에 들어가는 요소가 엄청 많고 눕기도 따야 되고 합성도 해야 되고 난이도나 소요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로 세로 사이즈 1000픽셀의 경우는 얼마부터, 그리고 가로 1000에 세로 50 기준으로 얼마부터 라고 단가표를 이제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명시해 놓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결제 전 견적 상담 필수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상담 때 보내주시는 디자인 지시서라던가 기획서를 토대로 이제 고객님께서는 문안이 많고 작업 분량이 많고 이래서 얼마다. 혹은 고객님은 사이즈는 큰 것 같지만 레이아웃 자체가 단순하고 나열식이라서 뭐 얼마에도 작업이 가능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때그때 견적이 항상 달라지는 거를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재능마켓 입점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단가 설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우리 프리랜서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공통적인 얘기인 게, 일단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시장 조사는 다 해야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충분히 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이거는 얼마로 정하세요, 이건 얼마로 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전문가님들 단가표를 보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제해야 되는 견적들은 단가랑 또 막상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이즈여도 거기 들어가는 요소나 뭔가 작업해야 되는 난이도에 따라서 단가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가표는 정말 참고용으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이거를 정확하게 적으려고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단가표대로 안 하면은 사기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그 단가표를 굉장히 정확히 적어야 되는 줄 알고 엄청 디테일하게 처음에 세 방울 적었었는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는다고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항상 상담 때마다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단가표 자체는 다른 전문가님들 거를 많이 참고해서 조정해가지고 올려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웠던 건 견적 상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상담을 드려야 되고 이 상담에 대한 양식이나 필요한 파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가 가장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비밀이었는데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면 사실 새로운 계정을 몇 개 더 파서 인기 판매자분들한테 제가 기획서를 따로 제가 직접 임의로 만들어가지고 판매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상세 페이지 얼마에 만들 수 있을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뭐 이런 거를 문의해가지고 이 정도 분량이면 얼마 정도 받는구나, 이 정도면 얼마만큼의 일정을 제시하는구나, 이런 거를 조사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 정도 기획서면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게 파악이 전혀 안 됐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형성된 그 단가표만 보고는 와 이거 너무 후려쳤다, 와 이거 어떻게 이 가격에 저런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주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것도 정말 그냥 기본 단가표일 뿐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견적이 다 상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수정 같은 경우도 일반 제가 만약에 디자인 회사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뭐 추가 비용을 받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수정을 한 번 해줘도 내 월급 똑같고 10번을 해주고 야근을 맨날 해도 월급은 똑같아요. 물론 상여금 이런 거 빼고 그냥 정해진 월급만 봤을 때. 근데 이 수정은 판매자분들이 구매 전에 확인사항 같은 거를 보시면 수정 횟수가 1, 2회 정도로 제한을 해둔 판매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추가 수정 비용이 발생하는 거는 이제 추가로 유료로 결제를 더 받기도 하고, 수정 범위도 제한이 돼 있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닐 때는 어떤 시안을 딱 보여드렸는데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이거 완전 다른 컨셉으로 다시 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서는 다른 판매자들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정 범위가 간단한 글 수정, 이미지 변경 정도, 뭐 요 정도만 가능하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싹 갈아엎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수정으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새로 제작하는 걸로 쳐져서 수정 비용이 아닌 재제작에 해당되어 재결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고 하는 작업이라고 치면 수정 횟수나 시한 개수 제한 없이 작업할 거를 크몽에서는 뭐 그거의 뭐 절반의 가격이라던가 뭐 몇십 프로의 가격만 받더라도 수정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 수정이나 새로운 시안 작업을 위해서 추가 결제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크게 막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구매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게 디자인 전문 회사에 큰 비용을 내고 맡길 만큼의 퀄리티가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많은 수정 대신에 합리적인 단가에 수정 없이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수정도 필요 없고 디자인 퀄리티도 바라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높은 퀄리티와 많은 수정을 바라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견적을 내서 제작을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세상인분들이 이용하시기에도 이 재능마켓은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프리랜서는 어떻게 돈 벌어요? 어떻게 수익을 내요? 라는 질문은 없었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주제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재능 마켓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제작 단가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프리랜서 어떻게 돈 벌어요 2탄으로 판매 준비, 그리고 수수료, 당연히 수수료 있겠죠. 그리고 정산, 그리고 그 플랫폼에서 내 판매 서비스가 더 잘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